안녕하세요. 미소부동산입니다. 얼마 전 스타 트레이너인 양치승 씨가 국정감사 자리에 서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도 해서 이번 사례는 몇 달 전부터 TV나 유튜브 상에서도 크게 이슈가 됐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흔치 않은 일이지만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기에 오늘 그 내용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양치승 씨는 2019년 강남에 소재한 한 건물에 보증금 3억 5천만 원, 월세 1,800만 원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헬스장을 오픈하게 됩니다.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조건이었고 당시 임대인은 오랫동안 장사하라고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3년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공문을 들고 찾아왔고 그 공문의 내용인 즉슨 양치승 씨는 현재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변상금만 무려 5,800만 원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양치승 씨가 보증금 및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지금까지 그 헬스장에 투자한 돈만 약 15억이라고 하는데 한순간에 그 모든 금액을 날리게 되는 것은 물론 무단 점유로 인한 변상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걸까요? 정답은 해당 건물이 기부 체납 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부 체납 건물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공공이 소유한 토지에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해 건물을 짓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 수익 후 그 건물을 공공에게 귀속시키는 걸 말하는데요. 보통 20년 정도의 기간을 설정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서울 한복판에 토지 비용 없이 건물을 올리고 수익을 얻어갔으니 20년 동안만 사용하고 20년 후부터는 건물을 강남구청에 넘기라는 얘기입니다. 언뜻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구조처럼 들리지만 공공과 민간 사업자 둘 다 윈윈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이 건물의 소유권이 강남구청에 귀속되는 시점이 2022년이었는데 계약한 임차인분들 대부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계약자분들 중엔 토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을 때 해당 토지가 강남구청 소유로 되어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토지니 더 안전하다는 설명을 받은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요. 사실 이번 사례는 양치승 씨라는 유명인이 관련되어 있어 이슈가 되었지만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임차인분들은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임에도 피해자분들이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양치승 씨가 처음 계약할 당시는 건물의 소유자가 강남구청이 아닙니다. 따라서 강남구청은 이러한 상황을 임차인들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럼 이 사실을 숨기고 계약한 임대인에게는 책임을 물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실 텐데 이것도 조금 애매합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해당 건물이 강남구청으로 귀속되는 3년 전부터 운영권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데 강남구청이 이를 하지 않았고 양치승 씨와 계약 당시에는 현 소유자가 분명하니 계약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거고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줘야 하지만 현재 본인도 파산 직전이라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양치승 씨와 다른 임차인분들만 피해를 입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 해당 계약처럼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권을 가져가는 경우 상가 임대차 보호법 대상도 아니어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임차인분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 먼저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소유자가 다르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경우처럼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에 있는 경우 이건 안심할 내용이 아니라 더 따져봐야 하는 내용이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 기부채납 건물인 걸 확인했다면 해당 건물의 귀속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사업자의 말만 믿지 말고 역시 지자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혹 건물의 소유권의 기속기간이 지났음에도 사업자의 운영기간을 연장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애초부터 남은 기간 동안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약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추후 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보증금 반환 의무는 누가 지는 건지 명확히 해야 하고 시설비 또는 권리금은 인정받기 어려우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인테리어 등을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능하다면 사업자의 다른 부동산에 보증금 금액만큼 전세권 설정 등기 등을 해서 다른 수단으로 내 보증금을 보장받거나,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월세 부담을 조금 더 지더라도 최소한의 보증금 금액으로 계약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양치승 씨의 사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런 사고를 개인이 완벽하게 예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기부 체납 건물의 경우라면 지자체에서 공시를 의무화하거나 지자체의 승인이 없으면 계약을 무효화하는 등 좀 더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에는 중개업자도 관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지도 않고 계약을 진행했는지 같은 중개업자로서 창피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소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